자, 이어서 2.5D 밀링의 윤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2.5D 윤곽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도형 있죠? 도형에서 신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신규를 선택을 하면 왼쪽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쭉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그 다중 체인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바를 좀 내려서 다중 체인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는 모드가 그 선택 여러 가지 선택 해제, 모서리, 문자, 루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일단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윗면을 그냥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자, 윗면의 그 모서리, 윗면의 모서리 이것들이 미리 보기로 나타나면서 선택이 됐다라고 나타나죠.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쪽에 시작점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으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체인이 전부 1번 체인 전부 다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하얀 가공으로 하게 되면 이 안쪽을 가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체인 1번 체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5번 자, F5번 눌러주시거나 또는 반전 오른쪽 클릭해서 체인 1번을 오른쪽 클릭해서 반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축키로 F5번이라고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시작점은 바뀌지 않지만 시작의 위치, 시작의 방향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공구 탭으로 넘어가서 선택 버튼, 자, 밀린 공구 추가, 이번에 엔드밀입니다. 엔드밀, 직경은 16파이. 자, 기본 공구 데이터에서 직접 결삭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더는 이전에 선택했던 거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선택. 자, 공구 선택 공구를 만드는 공구 파트 툴 테이블에서 그 기본 공구 데이터와 여기 이쪽 그러니까 윤곽 작업 내에서의 데이터 이게 다른 점은 자,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윤곽 작업이라는 이 공정 안에서만 이 피드가 적용이 되고요. 공구 피드, 자, 공구 테이블 안에서 기본 공구 데이터에서 여기서 변경이 되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이러한 절삭 조건을 쓰겠다라는 게 바로 이쪽 파트 툴 테이블에서 입력하는 절삭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정만 따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 16파일 확인하시고요. 자, 가공 방법 같습니다. 페이스로 2mm는 다 쳐져 있는 상태고요. 자, 상면 높이가 0이 아니죠. 여기에 커서를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이게 커서를 놓으시고 자, 윗면입니다. 마이너스 2mm죠. 여기가 2mm고요. 자, 윤곽 깊이 입력란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 아래쪽입니다. 한 단이 있죠. 이 단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총 5mm가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공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한 2, 3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델타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깊이 값까지 다 정의를 해주시고 가공 방법
이 카테고리의 가공 방법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왼쪽. 지금 공구 위치는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 위치가 맞는지 이 도형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형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공구가 시작점에서 체인 방향의 바깥쪽 왼쪽이죠. 진행 방향, 화살표 방향의 왼쪽에 공구가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 종료,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의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열린 체인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런 루프 체인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링크 페이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옵셋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옵셋 기능은 바깥에 메인 설정 창에서도 있기 때문에 옵셋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이동이 있는데 시작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 위치가 아니라 자, 모두 적용을 클릭을 하고 이쪽 지점 자동 다음이죠. 자동 다음을 클릭을 하고 이쪽 지점 또는 이쪽 끝점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이 선의 오른쪽 클릭해서 중간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윤곽에서만 되는 거고요. 포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자, 중간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자, 측벽 옵셋 여기 있죠. 이거는 황사. 정삭을 꺼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황삭을 체크를 하시고 Z피치에는 3.5 절임량이죠. 절임량에는 3.5 그리고 측벽과 바닥에는 0.2mm씩의 옵셋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미리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한번 툴패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은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구가 만약에 파이가 작다면 이런 코너 부분이 분명히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구 툴패스를 조금 더 개수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클리어 옵셋에서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정삭은 Z피치라고 되어 있는 절임량 이게 7입니다. 절임량이 7이네요. 이게 매뉴얼이 조금 잘못 나와 있군요. 매뉴얼은 그 깊이를 그냥 0으로 가공 높이, 상면 높이를 그냥 0으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절임량은 5mm로 바꿔야 되겠죠. 자, 클리어 옵셋 클릭을 하고요. 옵셋은 전체가 총 5mm를 옵셋을 하고 그리고 XY 절임량, XY 피치는 2.5mm씩 들어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2.5 들어오고 다음 2.5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2.3만 들어오고 나머지 0.1을 정삭 처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툴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초의 라인, 정상 라인에서 5mm가 떨어진 다음에 2.5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3만큼 들어오고 나머지 옵셋만큼 정삭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작점은 가운데 아까 변경된 곳으로 시작점이 바뀌어 있죠. 자, 링크 페이지로 넘어가서 근접 공구 경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라운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네, 라운드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유저 리드인 리드아웃을 하게 되면, 자, 각각의 툴패스마다의 사용자가 리드인 리드아웃을 입력한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탄젠트로, 여기서는 탄젠트로 했네요. 탄젠트, 주로 홀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탄젠트 확장은 뭐 0.5, 리드 아웃까지 있으니까 총 1mm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총 1mm, 반경은 만약에 한 5다, 5mm다. 그리고 거리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낫고, 여기서 저장과 계산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총 5의 반경을 그리면서 들어가서 0.5만큼 늘어나 있죠. 0.5만큼 늘어나 있고, 한 바퀴 돌고 나와서 0.5만큼 더 간 다음에 5의 반경을 그리면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매번 이렇게 나오는 게 싫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좀 부드럽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라운드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리드인과 리드아웃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드인과 리드아웃 좀 크네요. 위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조금씩 변경을 해보시면서 저장과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곽 가공을 맞춰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윤곽이죠. 첫 번째 윤곽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인데, 아래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이렇게 윤곽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자,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위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돼서 또다시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와 있고요. 가공 높이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도형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모서리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자, 맨 아래쪽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라인을 이쪽에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선택을 합니다.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나오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스크롤바를 좀 내려서 보기 좋게 자동 Z 높이를 클릭을 하고요. 자, 체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닫혔으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체인이 만들어졌고요. 자, 확인. 자, 공구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 거 16 파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면 높이에서
자, 위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커서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입니다. 선택하는 거. 자, 이 면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7부터 시작을 한다. 윤곽 깊이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자, 돌려보죠. 자, 위에서 찍기가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돌려서 이쪽 아랫면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mm죠. 자, 이쪽에 좀 확대를 해서 이 밑에 점을 클릭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가공 방법으로 넘어가서, 자, 공구는 왼쪽이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도형을 클릭을 해서 왼쪽에 정확하게 있는지, 그리고 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진입하는 그 시작점 위치가 여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서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시고요. 변경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확인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황석 체크 되어 있죠. 황석 체크 여기에 절임량을 2.5mm, 그리고 측벽 옵셋이 0.5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0.5. 그리고 정삭은 절임량 5mm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리어 옵셋이 있는데요. 클리어 옵셋이 없어도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리어 옵셋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클리어 옵셋이 필요 없으면 옵셋을 꺼주고요. 자, 링크로 넘어가서 호로 변경을 한 다음에 반경은 12mm, 그리고 탄젠트 확장은 0. 자, 매뉴얼에는 중심으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보다는 거리가 좀 더 보기가 더 깔끔하고, 투패스의 그 확인이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과 계산 선택하고 이쪽에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버튼을 이용해서 이 공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솔리드 검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작업까지 이렇게 가공을 다 맞춰져 있는 상태로 작업이 시작되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된 거 확인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